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보합권에 머물렀죠. 미국 시장이 나스닥 1.9%, 그것도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다 라고 하면서 1.93% 오른 거에 비하면 참 맥없는 종합주가지수의 음봉을 맞았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일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올랐다고 하는데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약세를 보였을까?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주역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등이었죠. 시가총액 100조가 넘는 기업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가 상승하니 나머지 여타 섹터 부분들은 약세를 보이는 게 당연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에 약 6조 5천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소식. 북미 대규모 배터리 투자. 그래서 미 애리조나에 원통형 배터리를 짓는 부분에 1조 7천억 투자. 그리고 스텔란티스와 캐나다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4조 8천억. 그리고 2025년 이후 북미에서만 200기가와트 플러스 알파의 생산 체제를 구축해서 시장 우위에 선점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낙폭과대 이후 신규 상장하고 사실 많이 하락을 했죠. 그 부분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다른 쪽 라인 부분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오늘 음봉 나왔죠. 미국 시장이 상승한 거에 비하면 좀 힘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서 누가 상승을 했느냐, 주도를 했느냐 보면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와 그리고 인텔이 상승을 어제 주 흐름을 갖고 갔죠. 그러면 엔비디아와 인텔의 상승 요인은 뭐냐? 그죠? 그걸 봐야 되죠. 무조건 미국 시장의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고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주도를 했는데 그 중심에 엔비디아와 인텔이 있었다. 그런데 엔비디아와 인텔은 실질적으로 개별 뉴스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9.8% 상승을 했는데 최근 엔비디아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인텔과 협력 가능성을 공개한 상황. 그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을 읽었다는 겁니다. 자, 인텔 주가 모습입니다. 인텔도 계속해서 급락을 했었죠. 그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를 하락을 하면서 하락 흐름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인텔과 엔비디아의 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흐름 때문에 상승을 한 거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보시면, 그죠? 하이닉스 주가와 가장 연관돼서 움직이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모습하고 비슷한 흐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 상승 흐름 부분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봐도 어제 5%대 급등을 했다. 그죠? 나름대로 이제 추세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시장 나스닥 지수와 연관해서 보게 되면 어제 이 엔비디아와 인텔이 상승하면서 큰 반도체 대장들이 상승하니까 옆에 종목 반도체 장비 쪽 라인 부분도 같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월가에 이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상승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하이닉스 이런 쪽에 마냥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랠리에 미국 시장이 목요일 날 올렸지만 자국 보호주의라는 흐름이 일정 정도 진행된 부분, 자국 산업에 대한 육성, 이런 의지가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업체에 놓여져 있는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다소 악재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25년 전 미국은 세계 반도체의 30%를 생산했지만 현재는
그 비중이 12%로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020년 3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공급망 차질,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공급망 차질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리쇼링과 리로케이션, 그래서 자국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대를 했고 그 중요성에 반도체도 엄청 부각시켰죠.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 해서 엄청난 지원. 그래서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지으라고 삼성도 부르고 SK 하이닉스도 부르고 난리 부르스를 쳤었잖아요. 백악관에서. 그런 의미에서 자국 내 산업의 육성 의지가 반영된 부분에 의한 상승 힘이 더 강했다. 그죠?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 자체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모습입니다. 시장 지수보다도 못하죠. 1월 11일 날 10만 원 근처 고점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1월 11일 96,800원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7만 원을 깼다고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중장기적 흐름에서 나는 적립식으로 매달 월급의 10%든 일정 정도를 매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꾸준히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 기수가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삼성전자가 지금 오를 만한, 크게 상승할 만한 흐름 부분에 모멘텀이 없다. 왜? 사실 실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시장 평균 예상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2.57% 감소한 74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6.3% 줄어든 12조 9,80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3개월 전 예상 실적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기수의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자, 수급으로 보시면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전혀 없죠. 그죠? 일단 이런 부분들의 수급 흐름 부분들을 진행되면 단기적인 힘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수급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 3가지 정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급 부분입니다. 홍나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블록딜에 나섰죠. 그죠?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 후에 주식재산 25조 원가량 상속받으면서 12조 원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 1조 3천억 정도의 블록들이 발생을 해서 할인율 2.4% 정도. 그래서 이 블록들이 크긴 하지만 원체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하고 중장기 매매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에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개인들이 매수하는 형태를 갖고 가는데 일단 블록딜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단기 수급 자체는 안 좋은 것은 분명하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실기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그죠? 그 모멘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본격한 뒤에 40년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초유류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삼성의 과거 반도체 사업 성장 전략을 요약하면 사실 오가닉 그로스와 인오가닉 그로스의 병행을 통해서 성장을 했죠. 오가닉 그로스란 번 돈으로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자체 자원을 활용해서 사세를 확장하는 부분. 또 반면에
인오가닉 그로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나 설계, 파운드리 이런 부분들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단숨에 역량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병행되면서 삼성전자가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깜빵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 쉽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빅딜이라든지 M&A, 인수합병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정체라는 거죠. 사실 인텔만 하더라도 파운드리에 재도전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 파운드리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 추진 소식을 발표했잖아요. 양사 모두 파운드리 점유율이 낮아서 큰 변수가 없다면 최종 관문을 넘을 거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나요? 그죠? 삼성전자가 작년에 3년 내에 의미 있는 M&A 추진을 공언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매물을 찾아서 인수합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발표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와 관련 주식들, 엔비디아, 인텔을 비롯해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 그 부분은 또 가장 큰 요인이 반도체 국가주의가 강해지면서 자국 내의 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삼성이 연초에 내놓은 신수종 사업이라고 해보니 로봇 관련 사업을 강화하겠다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성장 흐름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흐름. 이 부분이 두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죠? 삼성이 애플을 잡겠다고 갤럭시 S 탭, 이 비장의 무기였거든요, 삼성이. 그죠? 그런데 애플 아이패드 잡겠다더니 전 세계 최초로 태블릿 PC가 퇴출당하는 오명을 남겼죠. 사실 갤럭시 S8은 애플이 점령한 태블릿 PC 시장에서 삼성의 야심작과도 다름없었어요. 지난해 3, 4분기 글로벌 태블릿 PC 출하량 3,770만 대 중에 40%, 약 1,520만 대가 애플 아이패드입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출하량은 720만 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8을 출시하면서 아이패드를 맹추격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대화면과 고성능을 특장점으로 내세운 울트라 모델도 추가하면서 애플에 맞짱을 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GOS 앱 논란으로 퇴출당하는 흐름 부분을 가면서 사면초가에 빠졌죠. 삼성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매출은 애플과 비교해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애플은 프리미엄 폰 시장 점유율도 60%입니다. 삼성은 17%예요. 그런 상황에서 GOS 앱과 관련된 성능 논란, 이것은 삼성에게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자, 이제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는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째는 반도체, 둘째는 스마트폰, 셋째는 가전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반도체 쪽 부분에 있어서의 이 초인류 기업을 상대로 한 새로운 기술 모멘텀,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졌고, 두 번째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 성능 논란, GOS 앱, 이 부분 때문에 애플에게 시장을 추가적으로 잠식당할 수 있는 부분,
외국인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싶겠습니까? 지금? 그죠? 이런 부분. 그 다음 세 번째 가전 부분. 백색 가전 부분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팔려도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1,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 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적어도 삼성전자의 1, 4분기 실적 흐름들을 확인하고 매수에 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물량을 내릴 때마다 조금씩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김기수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세게 상승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반사급부로 우위에 처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